변론 계속하십시오.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 둘레는 총 2.5km이고 또 출입문이 7개이며 또 각 건물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의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출입 봉쇄를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으로 정의하였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모두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에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대국민 담화문 형식을 통해서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통해 알았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절차에 착수하여서 12월 4일 01시 01분경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 의결시까지 초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국회 통보문을 작성하여 송부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국회 통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방첩사령관 여인혁은 본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법관 체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지호 역시 2024년 12월 9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위치 확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앞에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종종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여인혁이 실제로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회 봉쇄가 있지도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가 있지도 않았고 또 체포된 바도 없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서 일부 형식과 절차가 간소화되었던 이유만으로 위헌 위법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여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 반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국무위원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의 건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 긴급 상황에서 그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절차를 좀 고려해야 하고 사후 보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 범죄로 꾸미고 수사 권력이 총동원돼서 내란죄의 조서를 7만 장 넘게 꾸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내란죄 몰이는 조작된 허구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몰이를 대통령으로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다 보니까 일당 독재의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국방과 치안체계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서 탄핵소추 의결수를 정족수를 태운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부분을 뺀 나머지 심판 대상에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